노다지 썰전. 오늘 저희는 HD 한국조선해양의 미래 전망을 두고 이 낙관적인 시각과 또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시각, 이 두 가지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그 HD현대 미포조선과의 합병 시너지, 그리고 특수선 사업의 확장, 또 미국이나 인도 같은 글로벌 시장 공략이 아주 중요한 성장 포인트가 될 거라는 전망이 강한데요. 저는 이 긍정적인 부분에 좀 더 주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성장 가능성 자체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좀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를 들어 합병 이후에 조직 통합 문제라든지 또 해외 사업이 실제로 이렇게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의 과정, 특히 그 미국 시장 진출처럼 아주 큰 변수에 의존하는 전략은 면밀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마냥 좋게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럼 첫 번째 쟁점부터 이야기 나눠보죠. 합병 시너지와 특수선 사업입니다. 미토조선하고 합병하면서 이 특수선 건조 역량하고요, MRO라고 하죠. 함정 유지 보수 정비 역량, 이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상당한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이미 필리핀 수빅 조선소 도크 임대를 마쳤고요. 2025년 9월부터는 미 해군 함정 MRO는 물론이고 필리핀 해군 함정 건조까지 가능한 그런 기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수빅 기지를 확보한 건 물론 의미가 있죠. 하지만 그 합병 시너지라는 게 글쎄요, 실제 운영 효율성으로 나타나기까지 어떤 내부적인 진통 같은 건 없을까요? 또 필리핀 현지에서의 MRO 사업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도 걸릴 수 있고 예상치 못한 그런 운영 리스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초기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해외 수주 성과가 벌써부터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페루 잠수함 계약 같은 경우 약 6억 달러 규모인데 이것도 그렇고 필리핀 호위함 2차 계약도 연내 성사 가능성이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거든요. 에콰도르, 모로코 등등 여러 국가와 수출 논의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이런 해외 수주 덕분에 과거에는 이제 내소 위주라서 한 5% 수준이던 특수선 마진율이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보면 벌써 12%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분명한 질적 성장이라고 봐야죠. 네, 마진율 개선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 해외 수주라는 것이 말이죠. 최종 계약까지 변수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경제적인 변수에 따라서 계획이 좀 틀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곧 있을 KDDX, 한국형 차기구 추팜 사업자 선정에서도 경쟁사인 하나오션하고 공동수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목표하신 그 사척 확보를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미지수고요. 스웨덴 쇠빙 연구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도 좋지만 이것도 역시 단일 계약이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봅니다. 경쟁은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통합된 역량으로 저는 충분히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자, 이제 글로벌 확장 전략, 특히 미국 시장 진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성장 모멘텀인데요. 프랑스 선사 또 미국 투자사인 서버러스 캐피탈, 그리고 현지 이코조선소와 함께 미국 안에서 컨테이너선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1,500억 달러 규모로 얘기되는 MAS CSTA, 그러니까 미국 해상 안보 및 경쟁력 강화법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거고요. 이게 좀 더 현실적인 미국 진출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미국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긴 합니다만. 바로 그 전제 조건이 핵심입니다. 미국 의회 법안 통과 여부, 그리고 설령 통과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완전히 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건조하는 비중 요건이라든지 이런 규제 완화 수준이 수익성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당장 미국 내에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기자재 공급망을 새로 구축하는 문제 때문에 사업 속도가 생각보다 더뎌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미국 시장의 어려움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회 역시 크다고 봐야겠죠. 여기에 더해서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 재개 가능성도 좀 주목해야 하는데요. 토탈에너지스 CEO가 직접 이걸 언급하면서 하반기에 대규모 LNG선 발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현대사모중공업이 한 8척 정도 수주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코친 조선소와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강점인 힘센 엔진 같은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면서 공동으로 건조를 추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2026년부터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 건은 글쎄요. 과거에도 이게 수년간 지연됐던 전력이 있어서요. 실제 발주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도와의 협력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당장 단기 실적에 크게 기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현주화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분명히 예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 진출이나 MSMGSA 같은 이슈는 아직까지는 실현된다면 좋은 보너스, 이 정도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진 사업과 3분기 실적 전망을 좀 보죠. 최근에 선가가 약간 조정되는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 엔진 가격, 특히 중국으로 수출하는 고가 엔진 가격은 계속 오름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자 개발한 중속 엔진인 힘센 엔진은 아직 연간 한 200대에서 300대 정도 추가 생산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성장과 마진 개선도 충분히 기대됩니다. 3분기 실적은 여름 휴가 때문에 조업 일수가 다소 줄긴 했지만 외국인 인력을 잘 활용하는 등으로 충격을 좀 완화해서요.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과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미포조선의 일회성 이익 한 300억에서 400억 원 정도, 이것도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글쎄요. 엔진 가격 상승세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좀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선가 하락 압력이 커지면 엔진 가격도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자체의 엔진 생산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중소형 엔진 물량은 HD 현대 마린솔루션으로 넘기고 있는 상황도 좀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도 조업일수 감소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합병 관련해서 경력금 지급 같은 일회성 비용 한 50억에서 100억 원 정도 예상되는데, 이런 비용이 미포조선 이익을 일부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변동성이나 수주 환경 변화를 계속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HD 한국조선해양은 합병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또 특수선과 MRO 사업을 확장하고 그리고 미국과 인도 같은 글로벌 신시장을 개척한다는 그런 확실한 성장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견조한 엔진 사업도 이걸 잘 뒷받침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저는 미국 법안 통과 같은 핵심 변수의 불확실성이라든지 대형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의 여러 리스크들,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같은 넘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은 물론 인정하지만 결국은 실행력과 리스크 관리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HD 한국조선해양의 미래를 둘러싼 두 가지 시각을 함께 검토해 보았습니다.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과 함께 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이렇게 공존하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제시된 다양한 정보와 또 관점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HD 한국조선해양의 미래를 판단하시는데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기업의 행보를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